하나그룹 발표를 맡은 최영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롯데그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 현황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영업실적 현황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석유화학 이익 기여도가 절대적인 가운데 22년부터 석화 부문 실적이 급감하였습니다.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그에 따라 좌측과 같이 전체 이익 규모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룹 재무부담 현황입니다. 좌측 현금 흐름 추이를 보면 22년부터 석유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측 그래프와 같이 차입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좌측 부문별 투자 실적 추이를 보면 21년까지 1조 원 내외였던 석화 부문 투자가 22년과 23년 2년간 총 9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측의 향후 2개년 투자 규모도 석유화학 비중이 절대적이며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그룹 이슈 부문입니다. 첫 번째 이슈 부문은 롯데케미칼을 주축으로 하는 석유화학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기초 소재가 석유화학 전체 손익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설의 영향이 가장 큰 품목이 주로 올레핀계 기체 소재임에 따라 기초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롯데그룹 석화 부문 이익 기여도가 과거 대비 저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면 매출 기준으로도 올레핀계 기초 소재 비중이 높은 편이며 우측을 보면 기초 소재 주요 제품인 에틸렌의 가동률이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석유화학 기반의 이익 창출력 저하에 대응하여 표에서와 같이 다양한 보강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규모가 8조 원 내외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그룹 두 번째 이슈 부문은 건설입니다. 최근 시중은행 등과 2.8조 원 규모의 PF 유동화증권 매입펀드 조성에 성공함에 따라 유동성 위험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PF 보증의 절대 규모가 5.4조 원으로 자본 합축력 대비 과중한 수준이며 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유통 호텔 부문입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품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오프라인 채널의 경쟁 환경이 악화되었으나 비용 효율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이익률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민간 소비 위축과 오프라인 채널의 경쟁력 약화를 감안하면 유통 부문의 추가 개선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 부문은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데믹 이후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면 면세 사업 등의 실적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쇼핑 중심의 단체 관광에서 최근에는 체험 위주의 자유여행으로 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신사업 부문입니다. 주요 신사업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동박 사업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 등이 있으나 양쪽 그래프와 같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전방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사업 초기 상태 등으로 인해 유의미한 실적 창출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주요 계열사별 크레딧 전망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실적 부진과 과중한 투자 부담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롯데건설은 이익 창출 저하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과중한 PF 우발 채무가 재무 위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현 수준의 이익 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보유자산 활용 등을 통해 재무 부담도 통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텔 롯데는 실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부담이 상존함을 감안하면 큰 폭의 차입금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22년 이후 주로 석유화학과 유통 부문에서 등급 하향이 있었으며 현재는 롯데건설의 등급 전망이 네거티브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롯데그룹의 첫 번째 이슈 부분과 두 번째 이슈 부분인 석유화학과 건설 부문의 실적 변화와 재무부담 추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나그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그룹 영업실적 추이입니다. 21년을 고점으로 그룹 전체 이익 규모가 크게 저하된 상태이며 좌측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면 붉은색 석유화학 부문의 이익 급감이 전체 이익 규모 축소를 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부담입니다. 좌측 현금 흐름 추이를 보시면 21년부터 투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적이 영업 현금 흐름 대용치인 에비타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측과 같이 최근 들어 그룹 전체 순차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룹 이슈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그룹도 첫 번째 이슈 부분은 석유화학입니다. 우측 분기별 그래프를 보시면 22년 하반기부터 석화 부분 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좌측과 같이 21년 2조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3년에는 1,500억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회사별로 보더라도 하나솔루션, 하나토탈 모두 22년 3분기부터 이익 창출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석화 부문 또한 중국 증설의 영향을 받아 향후 실적 회복 수준과 시기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석화 부문의 실적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나그룹은 스페셜티 품목, 친환경 제품, 비관련 다각화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구성은 좌측 원 그래프와 같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하나토탈이 투자 예정인 바이오 디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토탈의 2025년과 2026년 투자 규모가 증가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하나그룹의 두 번째 이슈 부문은 신재생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시장은 장기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하나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의 견조한 성장성을 감안할 때
발전소를 개발하는 다운스트림 부문 실적은 비교적 양호할 전망입니다. 그에 비해 셀 모듈 등을 제조하는 업스트림 부문은 중국산 과잉 재고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3년 3분기부터 모듈 가격이 급락하고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실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이 1년을 상회하는 과잉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하나솔루션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가격 정상화 및 손실 구간을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건설 부문입니다. 우측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 건설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크게 축소된 상태이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국내에서의 실적 부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라크 비스마야 관련 해외 사업 리스크가 완화된 점과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F 보증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하나그룹 건설 부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방산조선입니다. 두 부문은 축적된 수주 기반과 업황 호조 등으로 그룹 내 실적 버팀목으로 일정 수준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주요 계열사별 크레딧 전망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대규모 투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화학과 태양광 부문 모두 실적 부진이 예상되어 신용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토탈의 경우에도 이익 창출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25년과 26년 투자 부담 증가로 재무 안정성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은 모두 실적 개선세를 보이며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중기적으로 사업과 실적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나그룹 주요 계열사의 최근 등급 추이를 보면 하나오션의 등급이 23년 상향되었으며 하나토탈의 등급 전망이 네거티브로 조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첫 번째 이슈 부분인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 과잉 재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